GDN과 메타, 병의원 업종 전략을 설명드릴 AMPN 글로벌 김태환입니다. 네, 첫 번째로 GDN입니다. GDN은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약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다들 아실 테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구글 디스플레이 캠페인은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90% 이상 도달이 가능한 광고입니다. GDN은 총 체류 시간 1위, 페이지 뷰 2위, 국내 유저 도달률 2위로 구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도달률은 크리테오 대비 약 10%, 와이더 플래닛 대비 20%가 더 높으며 페이지 뷰 또한 크리테오 대비 약 4배, 와이더 플래닛 대비 약 8배가 더 많습니다. 총 체류 시간은 네이버, 크리테오 대비 약 4배 규모이고 와이더 플래닛 대비 3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GDN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GDN을 크게 이미지형, 반응형, 리드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GDN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미지형 광고입니다. 하나의 배너 이미지 안에 텍스트와 로고, 버튼 등을 넣어서 구성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광고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PC든 모바일이든 다양한 웹사이트에 정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병원 이미지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기에 좋습니다. 노출 지면입니다. 해당 화면과 같이 뉴스 기사, 웹사이트 등에서 노출되며 지메일과 유튜브까지 노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반응형 광고입니다. 반응형 광고는 다양한 이미지와 텍스트, 로고를 등록하면 구글 AI가 이를 조합해 최적의 조합으로 자동으로 배너를 만들어줍니다. 디바이스나 웹사이트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크기와 구성을 조정해주기 때문에 광고 운영 경험이 적은 분들에게 적합한 광고입니다. 그러면 반응형의 노출 지면도 한번 봐야겠죠? 똑같이 PC와 모바일 또는 유튜브에서 노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리드형 광고입니다. 리드형 광고는 클릭 시 팝업 폼이 열리는 방식으로 외부 홈페이지 없이도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업종처럼 상담까지 리드 시간이 필요한 서비스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리드 광고 예시 화면인데요.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입니다. 네, 메타 광고는 브랜드 인지도부터 전환까지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기본 개념은 아실 테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메타 광고는 타 매체에 비해 전환율이 매우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미 메타 플랫폼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인데요. 광고가 자연스럽게 고객의 피드에 스며들어 고객이 흥미를 느끼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타겟팅을 제공하고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눈앞에 띄워주는 데 강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 메타 채널은 효율적으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점점 더 많은 비즈니스가 메타를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메타 광고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봤는데요. 이미지 영상형과 슬라이드형, 전환 유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 광고의 기본은 이미지와 영상형 소재입니다. 사용자의 피드나 스토리에 콘텐츠처럼 노출되기 때문에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제품 소개나 병원 내부 소개 같은 신뢰감을 주는 콘텐츠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울 테니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메시지 전달을 활용한 병의원 업종 소재 활용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소재로 병의원 업종이 광고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슬라이드형 광고입니다. 슬라이드형은 최대 10장의 카드에 개별 링크를 삽입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플란트, 미백, 어린이 치과 등 여러 진료 과목을 카드마다 다르게 구성하면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예시를 봐야겠죠? 네, 이렇게 광고 소재 사용 예시인데요.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면서 관심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전환 유도형입니다. 전환 유도형 광고는 말 그대로 상담, 신청, 예약 등을 유도하는 광고입니다. 간단한 양식으로 빠르게 리드를 받을 수 있고 메타 내 CRM과 연동해 즉시 상담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치과처럼 빠른 리드 대응이 중요한 업종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시를 꼭 봐야겠죠. 네, 해당 화면처럼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이 나오게 설정하여 문의 전환율을 높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건데 이런 식으로 리드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유형은 알았으니까 구체적인 운영 전략을 알아야겠죠? 먼저 GDN 전략입니다. 타겟팅 광고는 유저들의 주목도와 관심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응답자 다수가 보통이다 또는 그렇다에 응답하면서 전반적으로 거부감이 낮고
광고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항목인 광고 주목도를 보면 여성 응답자의 44%, 남성은 37%가 보통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즉 최소한 광고에 무관심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심 증대 항목에서는 여성이 47%, 남성이 40%로 광고를 보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더 관심이 생긴다고 답한 비율도 꽤 높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 탐색과 전환 의사 항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탐색 단계에서는 여성의 46%, 남성의 38%가 검색하거나 더 알아보고 싶다고 답했고, 마지막 전환 의사, 즉 구매나 상담, 이용까지 이어질 의사에 대해서도 남녀 모두 50% 가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애드 아이디, 고객 정보, 쿠키값 등을 활용해 정확하게 타겟팅되는 광고는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귀찮은 광고가 아니라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정보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 업종, 특히 치과처럼 개인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에서는 타겟팅 전략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광고를 하는 목적은 단순 노출이 아니라 효율적인 유입 그리고 정확한 타겟팅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흐름입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첫 번째는 사용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는지, 어떤 콘텐츠에 반응했는지를 다양한 채널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 번째 단계 픽셀이라는 추적 코드가 작동합니다. 이걸 통해 광고에 반응한 사람들의 행동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문 유형에 따라 광고 그룹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방문자, 장바구니 이탈자, 특정 페이지까지 본 유저 등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그룹별 맞춤 전략 수립인데요. 어떤 그룹에는 할인 혜택을, 또 다른 그룹에는 후기 중심의 콘텐츠를 보여주는 식으로 소재 전략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 전략에 맞춘 정확한 타겟팅 광고를 노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 쌓은 데이터로 리타겟팅 광고를 다시 돌리는 구조입니다. 즉, 한번 유입된 사용자가 이탈했더라도 다시 광고를 통해 되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질 시 관련 유저들의 신규 유입뿐만 아니라 기존 이탈 유저들의 재방문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지형 소재의 전략은 사용자의 피드나 스토리에 콘텐츠처럼 노출되기 때문에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제품 소개나 병원 내부 소개 같은 신뢰감을 주는 콘텐츠에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반응형 광고는 다양한 이미지와 텍스트, 로고를 등록하면 구글 AI가 이를 조합해 최적의 조합으로 자동으로 배너를 만들어줍니다. 디바이스나 웹사이트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크기와 구성을 조정해주기 때문에 광고 운영이 서투신 분들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드형 광고입니다. 리드형 광고는 앞서 말했듯이 클릭 시 팝업 폼이 열리는 방식으로 외부 홈페이지 없이도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병원 업종같이 상담까지 리드 시간이 필요한 서비스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메타 전략인데요. 기존에는 메타에 관해 DB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피드나 스토리 사이에 자연스럽게 삽입이 됩니다. 브랜드 인지도부터 전환까지 전 단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활용해야 할 플랫폼입니다. 때문에 메타에서 DB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브랜드만의 강점을 소구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전략적으로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DB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와 영상형 소재입니다. 사용자의 피드나 스토리에 콘텐츠처럼 노출되기 때문에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제품 소개나 병원 내부 소개 같은 신뢰감을 주는 콘텐츠에 유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슬라이드형입니다. 슬라이드형은 아까 말했듯이 최대 10장의 카드에 개별 링크를 삽입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소개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미백, 어린이치과 등 여러 진료 과목을 카드마다 다르게 구성하면 사용자에게 서비스와 혜택 등 관심을 유도하기에 좋습니다. 다음으로 전환 유도형 광고도 상담 신청, 예약 등을 유도하는 광고인데요. 간단한 양식으로 빠르게 리드를 받을 수 있고 리드 대응이 중요한 업종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 메타 전략은 총 3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 픽셀 모수별 머신러닝을 분리하여 자체적인 반응 타겟을 발굴합니다. 두 번째, 매체 모수별 소재를 분리하여 새로운 소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광고 피로도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건 메타의 강점인데요. 한번 반응이 좋았던 소재가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다시 광고를 돌릴 때 빠르게 최적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전환을 일으켰던 소재를 유사 타겟 캠페인에 다시 활용하면
초반 학습 속도가 빠르고 브랜드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죠. 결국 이 세 가지 전략을 병행하면 메타 광고에서 우리가 원하는 빠른 학습, 효율적인 전환, 브랜드 강화라는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GDN과 메타의 비교 분석입니다. 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각 항목별 집중하여 봐야 할 부분은 리드 수집 편의성, 운영 난이도, 그리고 비용 효율입니다. 리드 수집의 편의성은 메타가 조금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운영 난이도 면에서도 메타가 조금 더 쉽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면에서는 GDN이 싸긴 합니다.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메타가 더 강점이 됩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GDN은 서브로, 메타는 메인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GDN과 메타 광고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어떤 매체를 선택하면 좋을지 요약 정리한 표입니다. GDN은 서브로 가져갈 것이기에 바이럴도 함께 진행하여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메타로 DB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거리 기반 설정이 가능한 GDN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마지막으로 리타게팅까지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국 각 매체의 장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병영 업종 GDN과 메타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모든 정보를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어려운 점을 편하게 저에게 연락 주신다면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본부 2팀의 김태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